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 S&P 500은 0.64% 그리고 나스닥은 0.31% 정도 상승하면서 보통의 흐름을 보여준 가운데 확실히 빅테크는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까지 계속 저평가를 보여준 대부분의 가치들은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저의 경우 테슬라 대상으로 바이앤홀드를 하고 있지만 멤버십 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가치주 쪽으로 많이 셋업이 된 상태인데요. 테슬라는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러한 장에서도 어떠한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3월 12일 약 15% 정도 하락한 장대봉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약한 주가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테슬라에 잡혀있는 악재들이 개선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테슬라의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요소에는 거시경제와 테슬라 자체적인 펀더멘탈 관련 이슈입니다. 우선 펀더멘탈부터 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의 깊게 보면서 멤버십 분들께 매번 공유드리고 있는 지표는 테슬라의 주가와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고 있는 25년 2분기의 어닝 퍼 쉐어와의 상관관계인데요. 객관적으로 저 스스로가 대응을 함에 있어서 지금 안전한 상태인지 아닌지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공유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은 어닝 퍼 쉐어이고 남색은 테슬라의 주가로 두 개의 수치가 함께 이동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며칠 동안 이렇게 꾸준히 0.69달러를 유지해왔던 이 15년 2분기에 어닝 퍼 쉐어가 지난 며칠 시작으로 빠르게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0.661달러까지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빨간색이 0.69달러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주가인 남색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빨간색 쪽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겠지만,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개선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라고 판단된 나머지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면서 빨간색이 주가에 수렴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테슬라는 고점 대비해서 무려 50%나 하락했지만 펀더멘탈 또한 함께 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25년 2분기 어닝 퍼 쉐어를 기준으로는 적정 주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펀더멘탈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아직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닝 퍼 쉐어 2분기 컨센트 대비해서는 이렇게 적정 주가에 위치해 있지만 장기적인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여전히 저평가인데요. 그냥 단순히 25년 2분기의 실적을 기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2022년부터 2017년까지 미래 성장률까지 고려했을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테슬라는 프라이스 투 셰프 55.40배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6년이란 기간 동안에 평균 여기 이렇게 73.21배에 거래가 되어 왔으니 지금 이 상태는 저평가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은 25년에 3%의 성장률, 20년에는 23%의 성장률, 그리고 27년에는 20%의 성장률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이 성장률이 지켜졌을 때 그때 비로소 테슬라가 25년 12월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가 되고 적정 주가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만약 이러한 성장률을 지켜낼 수가 없게 된다면 저평가인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적정 주가 혹은 고평가가 되면서 주가는 추가로 하락할 수 있게 됩니다.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밸류에이션이 리스크 관리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엔 CP란 미국 주식 투자 공식에서 정말 심도 깊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다루었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알고 나신다면 내가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는 자동으로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를 25년 2분기 어닝 퍼 쉐어 관점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률 관점에서 두 개로 나눠서 밸류에이션을 해봤는데요. 만약 두 개 전부 다 테슬라가 저평가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제가 추가 매수를 하였겠지만 어닝 퍼 쉐어 관점에서는 적정 주가임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저렴하게 매집할 타이밍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기 빨간색의 수치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가 매집하기에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신서학 게임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멤버십 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펀더멘탈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크로 부분 또한 당연히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것은 달러의 모습으로 2025년 초를 기준으로 110달러까지 갔지만 어느새 103달러라는 지지선에
버티고 있으며 이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1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달러를 언급드리는 이유는 이 달러의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의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테슬라의 움직임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빨간색은 S&P 500이고 보라색은 나스닥 그리고 초록색은 테슬라로 달러의 흐름에 동일한 상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달러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이유는 사실 달러가 유동성 지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23년 그리고 24년 때 연준이 금리 동결 및 인하를 하고 QT를 하긴 했지만 재무부에서 꾸준히 돈을 풀고 역레포에서 돈이 쏟아져 나오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된 것인데 25년 미국 정부는 그때와는 지금 반대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를 줄이고 엄청난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약하게 하고자 하고 있는 상태로 홍콩이나 유럽 등에서 달러의 형태로 들어왔던 돈이 지금 다시 집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지수가 반등을 하고 테슬라가 오르려면은 트럼프 측에서 관세 정책을 조금 늦춤으로써 달러가 올라야만 하는 것인데 그럴 심산이 없다 보니 달러가 하락을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달러의 움직임은 사실 내일인 3월 19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내일이 바로 FOMC의 회의이자 일본인 BOJ에서의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달러가 오르려면은 최소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연준이 보여줘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달러를 약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고요. 일본 중앙은행인 BOJ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진 않겠지만 가이던스 측면에서는 최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환율은 상대적인 것으로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반대로 달러는 영향을 받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일 두 개의 중앙은행에서 어떠한 결정 및 가이던스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달러가 움직일 수 있고요. 이 달러의 흐름에 따라서 지수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103달러가 무너지면은 데칼코마니의 형태로 100달러까지 갈 수 있고요. 만약 100달러까지 내려가면은 지수와 테슬라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리스크 관리입니다. 달러가 하락함에 따라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 빅테크 혹은 반도체는 하방력을 받고 있지만 정작 지금까지 시장으로부터 엄청 무시를 받아왔던 수혜주는 반대로 지금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섹터를 워렌 버핏은 미리 보유를 해놨기 때문에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그 섹터는 모두가 기피하는 원유 섹터입니다. 기피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하는 동안 원유 섹터는 반대로 반도체 섹터 대비해서 무려 2년 반 이상 동안 언더퍼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는 반도체 ETF인 XLK를 분자해 두고 원유 ETF인 XLE는 분모해 둔 차트로 상승을 하면은 반도체가 아웃퍼폼 한다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하락하면은 에너지 섹터가 아웃퍼폼 한다는 것인데 AI 혁신이 터지면서 2022년 10월대를 시작으로 해서 25년 3월까지 약 2년 반 넘는 세월 동안 반도체가 얼마나 시장으로부터 이쁨을 받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이란 세월 동안 외면을 받아왔다가 드디어 상승 추세에서 빠져나와 딱 2주 동안 반도체를 아웃퍼폼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빨리 반도체가 에너지 섹터를 아웃퍼폼하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지면서 과거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한동안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원유 섹터가 아웃퍼폼할 가능성은 상당히 커질 것이고요. 그럼 워렌 버핏을 비롯해서 원유 섹터에 길을 모아왔던 투자자들은 반대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는 저의 멤버십 품상으로는 꾸준히 분석을 해드리면서 무려 1년 동안 매집을 해왔는데 수익이 이미 시작되었고요. 수량은 엄청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유 섹터가 오를 때마다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러의 하락이 왜 워렌 버핏이 들고 있는 원유주와 다른 원유 기업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의 달러는 페트로달러입니다. 즉 석유를 살 때 오로지 달러로만 살 수 있는 것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저렴한 달러로 석유를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석유의 수요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66달러라는 강력한 지지선 속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RSI는 이미 상승 쪽으로 턴어라운드를 시작했고 TSI 쪽에서도 방향은 바뀌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전 세계 성장률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구리의 경우는 계속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준비해놓은 에너지 섹터를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은 14.77배의 PE 멀티플로 그 어떠한 섹터 대비해서도 저평가이고 S&P 500 대비해서도 저평가이며
역사적으로 에너지 섹터인 5년 평균 PE 멀티플은 20배이므로 자기 자신과 비교해도 저평가입니다. 이것은 3개월 동안의 퍼포먼스로 2년 반 동안 상승을 해온 빅테크와 반도체에서는 돈이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에너지 섹터와 유틸리티 쪽으로는 돈이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주에서 내부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면 반대로 원유 섹터에 있는 CEO, CFO, 그리고 창립자들은 모두 저점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으며 이번 3월달에 매수한 양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양이라고 할 정도로 내부자들은 주가 상승을 높은 확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워렌 버핏의 주식은 아닙니다만 동일한 섹터에 있되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의 흐름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테슬라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원유를 트래킹하고 분석했듯이 마찬가지로 테슬라 또한 꾸준히 분석을 하면서 되도록이면은 가장 저평가일 때 매집을 해나갈 것이고요. 그 과정은 에너지 섹터가 고평가가 되었을 때 매도를 하면서 테슬라를 상으로 천천히 손바꿈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고점 대비해서 50%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바로 반등을 해준다면은 지금도 어느 정도의 물량을 모았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면 상승한 대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매크로 그리고 불안정한 매크로 속에서 어떠한 섹터가 수혜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보고 싶으시다면 신사학계 및 텔레그램 혹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